안녕하세요. 호주에서 3살, 5살, 7살 너무 귀한 우리 3남매를 키우고 있는 현직 프로페셔널 맘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저는 아이들 데려다주고 너무 오랜만에 저희 남편이랑 제 남편이랑 커피 타임 갖고 왔어요. 너무 신나요. 자,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아이를 뼛속까지 망치고 상처 주는 우리의 7가지의 말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판단, 비무당, 비강책. 판단, 비무당, 비강책. 무슨 주술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판단, 비무당, 비강책을 제가 하는 이야기와 잘 들으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7가지 말 습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라고 제가 초두어로 만들어 본 암호 같은 말이에요. 판단, 비무당, 비강책. 자,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시기도 하고 아이랑 부딪히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너무 치우지 않는 거야, 자기 방을. 그래서 아이한테 방이 너무 어지럽다. 네 방 좀 치워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알았어요 엄마. 내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나는 기다렸죠. 그 아이를 믿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치우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내 있는 엄마니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엄마니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참았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방이 더 어지러워지면 어지러워졌지 치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엄마는 큰 숨을 한번 내쉬고 아이에게 또 한번 얘기를 하죠. 방이 너무 더러워. 너무 지저분하니까 네 방 좀 치워줄래? 이렇게 또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하고 또 치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일이 딱 지났는데 엄마가 이제 출근하려고 내진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딱 아이 방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똑같이 그렇게 더러워진 방을 보고 화가 나는 거죠. 자, 근데 그때 화가 날 때 내지는 나쁜 감정이 딱 드는 그 순간에 저희가 갖게 되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는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 판단, 비무당, 비강책 기억하시죠? 판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판단은 이겁니다. 방이 어지럽네, 더럽네, 이거는 팩트지만 판단은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산만하니? 판단은 너는 엄마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몇 번 말했니? 판단은 애가 지저분해 죽겠어, 아주.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거까지 가면 이제 더 가는 거고. 자, 판단을 하고 그 후에는 마치 트윈처럼 쌍둥이처럼 아이를 비난하는 말이 같이 가요. 근데 말이 같이 안 가더라도 이 비난의 어조로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아이한테 넌 엄마 말을 듣는 거니 안 듣는 거니 도대체가 엄마 말을 처먹는지 안 처먹는지 모르겠어. 청개구리 같아 아주.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비난을 하게 되죠. 판단, 비난.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무시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판단당하고 비난당했을 때 조용히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인간이기에 자기 뭐라 해야 되죠? 방어책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도 어떠한 리액션이 있을 거예요. 엄마, 내가 그거 하고 치우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엄마, 내가 방은 못 치웠지만 숙제는 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어떤 상황을 그 받은 비난에 대해서 자기가 그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설명하거나 내지는 변명하거나 어떤 리액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무시는 이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판단이 됐으니까. 내 판단이 옳으니까요. 근데 그 판단을 했을 때 무시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됐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거든요. 내가 이미 판단했으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시. 됐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또 다른 무시의 방법은 야! 지금 네 말이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설명하고 싶어. 내지는 나는 엄마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변명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 포인트 자체를 듣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 짓누르거나 무시의 방법이 있어요. 판단, 비난, 무시, 당 기억하시죠? 비무당, 당연시. 당연시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상처를, 뼛속 깊이 상처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네 스스로 방 치운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맨날 치워줘야 돼? 너 학생이면 공부를 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어떠한 타스크를 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요청을 했던 일이 있죠. 방을 치워줘. 근데 그 방이 치워지지 않았을 때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는데 넌 하지 않았어. 이게 또 다른 비난이긴 한데 당연시하는 것도 사람을 굉장히, 아이를 굉장히, 내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이 되거든요. 남편하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보, 아니 아빠면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여보, 남자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 가장에 대해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인간의 생각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인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요. 자,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해봤죠. 판단, 비무당, 비판, 무시, 당연시. 요 네 가지 우리가 계속 아이들에게 이렇게 퍼붓고 있는, 알지도 못하고 퍼붓고 있는 상처를 주는 말의 행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강책, 세 가지가 더 남았는데 다섯 번째네요. 비강책, 비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이것까지 퍼부어요. 야, 네 동생은 너보다 2살이 어린데도 지 방 가서 봐봐. 가서 봐봐 지금. 어떻게 너는 형이라는 게, 어떻게 너는 언니라는 게 그렇게 하냐? 비교. 너무 아파. 듣기만 해도 아프지 않아요? 자, 비교는요. 우리가 똑같이 존중을 잃어버렸을 때 이 아이는 이 아이고 저 아이는 저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고 나는 나, 서로가 서로의 영혼에 대한 존중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비교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동생이 내지는 다른 언니가, 그보다 큰 언니가 그 방을 치운다고 해서 이 아이가 꼭 방을 치워야만 동일시 되어야지만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렇다면 세상은 다 똑같이 판에 짜여진 로봇과 같은 사람들만 생기겠죠. 그런데 비교를 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동감이 올 거예요. 나는 항상 누군가를 쫓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판단당하고 비난당하고, 너무 아프죠. 자, 그 다음에 비강책, 강은 무엇이냐면 특히나 관계 속에서 엄마와 아이, 상사와 부하, 이렇게 힘의 패러다임이 있는 관계들이 있지요. 그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 강요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가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치우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당연시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강요. 마지막 강요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3분 안에 방 다 치워. 1시간 안에 방 다 치워 넣어. 이렇게 아이를 푸시하는 거예요. 자꾸만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클립이 잘못된 건지 참 힘드네요. 죄송해요. 자, 강요. 이 강요는 힘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즉 힘을 갖지 못한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너는 언제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거나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강요. 당장 해. 내지는 너 지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힘이 없는 타인, 아이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자꾸만 푸시하는 거, 그걸 강요라고 합니다.
비강책.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되게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 회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아이한테 막 퍼부었어요. 근데 아이도 듣다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우긴 치우되 어떻게 치우냐. 갑자기 엄마가 화가 나서 어휴! 그리고 이렇게 딱 나갔는데 막 우장창창창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애가 치우긴 치우되 막 다 집어 던지는 거야. 막 이게 자기 갖고 있던 필통 같은 것도 막 책상 안에다가 집어 던지고 서랍 안에다가 막 이렇게 더러운 휴지나 아니면은 먹고 남은 뭐 찌끄러기라든가 막 이런 것도 휴지통에 던지다가 휴지통 막 엎어지고 막 그러니까 막 소리가 그렇게 나겠죠. 그 아이의 화난 행동, 아이는 많이 당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엄마한테는 풀 수가 없고, 왜냐하면 씨도 안 먹히거든요. 그걸 푸는 방법으로 아이가 선택한 게 이제 좀 폭력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막 나도 화났다는 걸 이게 표출이 돼야 되니까 치우면서 막 이렇게 네,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들은 소리를 듣고 엄마가 딱 들어왔을 때 책임 회피, 엄마도 화가 확 올라오는 거죠. 뚜껑이 확 열리는 그 순간 엄마가 이놈의 새끼가 이게 어디에서 이게 배워먹은 행동머리야 너! 막 이러면서 엄마가 애한테 막 이제 그러니까 막 이 말로 하는 폭력과, 그리고 이제 애가 좀 작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막 엄마의 화를 주체를 못해서 아이한테 퍼붓고 아이한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이게 좀 차분해진 다음에 엄마가 생각을 하죠. 나도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과 동시에 또 책임 회피를 해요. 이런 식으로. 네가 엄마를 너무 화나게 했어. 다 너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감정은 자신이 주인이 돼야 되지 않나요? 엄마가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데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사람한테, 특히나 힘이 약한 아이에게 전가시킨다는 거는, 이 아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치다가 마지막으로 make sure 해서 정말 확실하게 한 번 더 상처를 주고 한 번 더 망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책임 회피. 자,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판단, 비판, 무시, 당연시, 강책, 비교, 강요, 책임 회피. 이러한 우리의 말 습관들은, 7가지의 말 습관들은 분명히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내가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말 속에 판단과 비난과 당연시와 무시와 비교와 책임 회피와 강요가 들어있다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그 행동을, 내가 한 말을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했다면 내가 아이에게 창피해도 정말 내 방법은 아닐지라도 한 번도 나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나보다 힘이 약한 그 아이에게도, 내지는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너무 비난적이었던 것 같아. 너무 판단해서 나왔던 것 같아. 널 너무 무시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더라.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정말 미안해. 정말 이제 사과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이들을 뼛속까지 망치는 7가지. 판단, 비무당, 비강책.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당연시하고, 비교하고, 강요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그 7가지의 말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저희가 자라온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누려야 할, 그리고 저희들도, 근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책임, 제 감정에 대한 책임,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데 알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알고 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순간부터 제 자신이 너무
아주 조금씩이지만 많이 조금씩이지만 달라지는 걸 느꼈고, 관계가 달라지는 걸 느꼈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매일 죽고 싶다, 쓰레기 같은 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무 귀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채널은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리고 그 관계가 좋아졌을 때 다시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채널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오늘은 아이를 뼛속까지 망치는 7가지 우리의 말실수들, 판단, 비무당, 비강책.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이러한 것들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